The justices, as they always do, went into a closed room to discuss, cases they're taking or do debate. There's no. It's typically very civil. They usually don't hear any sound. They just debate what they're doing. But when the Texas case was brought up, he said he heard screaming through the walls as Justice Roberts and the other liberal justices were insisting that this case not be taken up. And the reason, the words that were heard through the wall when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연방대법원의 수장인 존 로버트의 수상한 행각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보수파로 알려진 존 로버트 연방수석대법관이 스티브 브라이어 대법관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린 우드 변호사가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지칭하면서 그의 연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존 로버츠의 불미스러운 과거 행각도 함께 폭로했습니다. 폭로 내용은 자막으로만 전하겠습니다. 린 우드가 게시한 사진엔 빌 클린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늪 생명체들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법에 충실하면서 소송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입법, 행정, 사법부까지 모두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의 손아귀에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과정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존 로버츠 대법관에 관한 엄청난 폭로가 지난 12일 할 터너 라디오 쇼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할 터너는 오바마 정권 때 정권을 비판하는 급진적인 사설을 썼다는 이유로 수감된 유일한 미국의 언론인이며 강력한 우파 정치 평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 터너는 자신의 사이트에 할 터너 라디오 쇼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방송에서는 공정성과 균형을 기대하지 말아라. 나는 주류가 말하지 않는 문제, 의견에 중점을 둘 것이다. 미국이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나의 사설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죽지 않았고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일타거나 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내가 나의 의견을 글로 작성한 것을 폭행 및 살해의 위협 혐의로 엮어 감옥에 넣었다.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나는 이전과 다르게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위해 더 강력한 싸움을 할 것이다. 나의 웹사이트와 라디오쇼의 기분이 상하면 다른 곳으로 가라.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사이트를 변경하거나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화끈하게 정체성을 밝힙니다. 지난 12일 할 터너 사이트에는 텍사스 소송을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시끄러운 논쟁, 법정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할 터너의 보도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저는 연방대법원 판사 중 한 사람의 서기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여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판사들은 닫힌 문 뒤에서 큰 소리로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그들의 표준대로 폐쇄되고 밀폐된 방에서 만났습니다. 보통은 매우 고요하고 차분하지만 오늘은 복도 끝까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화회의가 안전하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만났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비명을 지르는 듯 큰 소리를 지르며 당신은 우리가 이 사건을 승인할 때 일어나는 폭동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나? 내게 부시 고어에 대해 말하지 마라. 그때는 폭동 걱정이 없었다. 닐, 당신의 이곳에서의 역할을 잊었나? 더 이상 주니어 대법관, 당신들 얘기는 듣고 싶지 않네.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말해줄 테니 그대로 해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래런스 토머스 판사는 존 로버츠를 향해 이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입니다 라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을 떠났을 때 로버츠, 립 캐버너는 큰 미소를 지었고 엘리토와 토머스는 눈에 띄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에이미 코네페럿 대법관과 닐 고수슈 대법관은 전혀 당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표면적으로는 텍사스주가 다른 주 선거 수행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심리할 만한 법적 자격이나 권한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고 알렸지만 그냥 로버트 대법원장이 읍생명체 중 한 생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안티파들의 폭동을 이유로 주니어 대법관들을 눌러버렸고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캠프의 부정선거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소송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할 터너 쇼에 나와 첫 증언을 했던 연방대법원의 서기는
자신의 진술서를 트럼프 캠프 측에 넘겼고 법정에서 이 보고서는 발표되었습니다. 풀영상 보시겠습니다. Supreme Court justices, and this, I'll just describe the report to you that I read, and you can make of it what you will. He said that the justices, as they always do, went into a closed room to discuss, cases they're taking or do debate. There's no phones, no computers, no nothing. No one else is in the room except for the 9 justices. It's typically very civil. They usually don't hear any sound. They just debate what they're doing. But when the Texas case was brought up, he said he heard screaming through the walls as Justice Roberts and the other liberal justices were insisting that this case not be taken up. And the reason, the words that were heard through the wall when Justice Thomas and Justice Alito were citing Bush versus Gore from John Roberts were, I don't give up about that case. I don't want to hear about it. At that time, we didn't have riots. So what he was saying was that he was afraid of what would happen if they did the right thing. And I'm sorry, but that is moral cowardice. Because the charge of the Supreme Court is to ultimately be our final arbitrator, our final line of defense for right and wrong. And they did not do their duty. 우파 보도 전문 매체 파퓰리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펄 터너의 기사를 인용하며 그들에게 문제는 조 바이든이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다. 너무 많은 겁쟁이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좌파가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비용이 얼마가 든다 하더라도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공화국의 미래를 희생할 것이다. 텍사스 법정의 증언 비디오는 이것을 증명한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좌익 폭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텍사스 선거 사기 사건을 심리해야 할지를 놓고 크게 싸웠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바이든이 정당한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분노와 두려움으로 트럼프가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들의 최근 언급들을 살펴보면 트럼프 캠프 측도 연방대법원에 기대할 것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이곳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워싱턴 정책가들이 모두 본다는 악시오스 보도 전문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이 바이든의 정권 교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악시오스에 전했다고 합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정권으로의 정권 이행을 거부하는 긴급 명령을 내린 크리스 밀러 장관의 움직임은 바이든을 불신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며 당선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트럼프 정부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플린은 선거에 외세가 개입한 것을 정식으로 확인했으며 반란법을 행사하라고 트럼프에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누드 변호사는 로버츠 연방대법원 판사를 미국을 배신한 부패 반역자이자 시오 범죄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얼마 전 미 정부기관 전체가 받은 사이버 공격으로 펜타곤은 국내의 안전한 시스템들도 셧다운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때 에너지부와 국가핵안보국이 함께 해킹당해 국가안전기밀정보와 핵미사일, 핵연료, 다른 정보들이 폭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거대한 사이버 전쟁입니다. 지난 1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 기관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실시한 중국 및 베네수엘라 회사들을 제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중공은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공은 국내외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공에 대해서 유효한 모든 보복 조치를 실행합니다. 보복 조치에는 중국 기업이나 기관이 미제 제품과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것도 포함됩니다. 오늘 발표하는 제재도 우리의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트럼프 측근들의 쿠데타 관련 발언이나 트럼프 캠프의 움직임으로 볼 때 전적으로 법적인 결론만을 기다릴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는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역시 긴급 행정명령으로 군사력을 활용하여 수사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반역자들을 잡아들이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 없어 보이는 소송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입법, 행정, 사법부까지 모두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의 소나귀에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재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계기로 워싱턴 늪에 물을 뺄 만큼 최대한 빼고 다음 임기를 시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암호문 같으나 힘이 나는 편지가 있어 전해드리고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트럼프 진영은 승리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전사들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평화에 휩싸입니다. 수석 지휘관을 포함해서 눈물이 흥건했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지상의 평화를 얻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에 의해 내년 1월 8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의 모든 인류가 웃는 얼굴로 가득 찰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지금부터 기대됩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정신없이 일어나는 일에 부디 일희일비하지 말고 밝게 사랑과 평화와 빛에 휩싸이는 자신으로 지내세요. 이미 결전은 끝났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여러분께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선이 이기고 기쁨이 넘치는 지구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고마워요. 뭔가 이 갑갑한 상황에 대해 힘이 나는 글이지요. 이 편지의 저자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뭔가 항상 엄청난 내용들을 공개하시는 분 같은데 검색으로는 이분의 정체나 이 출처들의 진위를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선거가 끝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는 것을 보고 안도하였다가 다음날 개표 상황이 뒤집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보름이 지나갑니다. 결과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 불안하지만 저 편지글의 내용이 사실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도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자유포커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